역시 젊은 애라 우람하고 단단하네. 아이 참, 내 것도 좀 어떻게 해봐봐. 응,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분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옆집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연은 저도 굉장히 흥분되었고 재밌게 들었던 사연이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 2번 터치하시고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옆집 아줌마는 매일 아침 요가를 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그림자는 내 하루의 시작을 흔들곤 했습니다. 조용한 동네 골목, 단독주택과 작은 빌라가 섞여 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늘 새벽 햇살 아래 몸을 휘었습니다. 타이트한 요가복, 쭉 뻗은 팔, 그리고 균형을 잡으며 떨리는 복부의 선. 나는 매번 그 장면에 눈길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건강을 챙기는 이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묘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20살은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났고 이혼한 지 오래라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매트가 깔리는 소리, 숨을 고르는 얇은 호흡, 창문 사이로 비치는 실루엣은 매번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그녀는 허리를 비틀며 동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젖은 머리칼이 반짝였고 레깅스는 몸에 달라붙어 윤곽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내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습관이지.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피곤하거든. 팔을 위로 뻗는 순간 옷 사이로 드러난 복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내 눈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빤히 본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 햇빛이 너무 세서요. 내 변명에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귀엽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의 마주침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짧은 인사, 가끔은 대화, 그 작은 교류 속에서 묘하게 끈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일요일 아침, 밤새 술자리에 지쳐 돌아오던 길, 골목 끝에서 그녀가 보였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와 운동 가방, 그리고 무거워 보이는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는 얼떨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라. 괜찮은데 힘들진 않겠어? 괜찮아요. 이 정도야. 나는 짐을 받아들고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레깅스 너머 드러난 그녀의 엉덩이 라인이 바로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젖은 운동복이 피부에 달라붙어 걸음마다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나는 시선을 떼려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으려는데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덥지? 시원한 주스라도 마시고 가.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잠깐만요. 현관문을 지나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고요함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요가 매트와 작은 기구들이 정리돼 있었고 벽 한쪽엔 블록과 공이 깔끔히 쌓여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애들은요? 되게 조용하네요. 응, 다들 친구 집 갔어. 일요일엔 잘 안 들어오지. 그녀는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차갑게 김서린 유리잔. 그녀의 팔뚝에 선명한 근육선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맞은편에 앉으며 잔을 건넸습니다. 진짜 고맙다. 무겁지 않았어? 아니에요. 오히려 기분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 네. 예쁜 누나 도와드렸으니까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라고 하지 않고 누나라니. 나는 얼떨결에 덧붙였습니다. 강사님이라 그런가 되게 동안이세요.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가볍게 흘러갔지만 눈매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참, 너 말 잘한다. 여자친구 많겠네? 아니에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대화가 더 설레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중얼거렸습니다. 가끔은 누가 나를 여자라고 느껴준다는 게 고맙더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류가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이었고 그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눈빛과 숨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골목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운동을 마쳤는지 머리칼이 젖어 있었고 티셔츠는 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게까지 운동하시네요. 내가 말을 건네자 그녀는 가볍게 물병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운동복 사이로 드러났던 선명한 곡선, 그리고 장난스레 던졌던 말투. 그 모든 것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던 길에 그녀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잠깐 시간 있어?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 혼자 먹기엔 많아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엔 깔끔하게 정리된 접시들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서와 이곳에 들어온 남자는 너가 처음이네. 자, 과일 먹어 와인도 조금 있고. 그녀는 웃으며 와인잔을 꺼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짧은 건배.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과일을 깎던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추더니 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넌 왜 그렇게 조용해? 다른 애들 같으면 벌써 장난도 치고 수다도 떨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히 더 긴장돼서요. 선생님이랑 있으면 좀 달라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넌 참 이상한 애다. 근데 싫지 않네.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골목에서,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가끔은 편의점 앞에서도.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갑자기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우산이 없었고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우산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이 들어갈래?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튀어 옷깃이 젖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그녀의 집 앞, 우산을 접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젖었잖아. 수건이라도 챙겨줄게.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현관을 넘어섰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고 창밖 빗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건네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빗소리 들으니까 괜히 좋다. 이런 날은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하거든. 나는 젖은 머리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내 쪽에 머물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와인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잔 할래? 비 오는 날은 역시 이게 좋지.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의 향, 촉촉한 빗소리, 그리고 가까워진 호흡, 그 모든 것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자 분위기는 조금 더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상하지? 나도 모르게 내 얘길 계속 듣고 싶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보다 훨씬 편하고 이상하게 따뜻해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음기 없는 진지한 표정.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가끔은 내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 때가 많아. 그 말에 내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나는 잠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떨군 채 작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근데 너랑 있으면 그게 다시 떠올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나는 손에 힘을 주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 선생님은 여전히 여자세요. 누가 봐도요.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술이 떨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내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더 눌렀습니다. 넌 참 솔직하다. 그래서 더 위험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섞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춤을 췄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심스레 몸을 기울였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난 후회할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도 촛불 타는 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남은 건 그녀의 숨결과 내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뺨을 감싸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짝 몸을 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시 입술이 맞닿았고 이번엔 더 길고 더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내 목을 타고 내려왔고 나는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라인, 그 위로 전해지는 섬세한 떨림.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끔은 누가 나를 여자로 안아주는 게 너무 그리웠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더욱 강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습니다. 빛은 촛불뿐이었고 방 안에는 서로의 호흡만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에 닿았을 때 숨이 막힐 듯한 열기가 순식간에 온몸을 감쌌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섞이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내 귀에 가까이 닿은 그녀의 숨결은 뜨겁고도 촉촉했습니다.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가 전율했습니다. 가까스로 붙잡고 있던 이성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얇은 요가복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은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곡선이 손바닥 가득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살짝 몸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내 커져버린 버섯을 만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 얼마만이야. 이 우람하고 늠름한 것 좀 봐. 그 한마디는 어떤 설명보다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더욱 강하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아니면 영영 사라질 것처럼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은은한 땀, 냄새와 라벤더 향이 뒤섞였습니다. 낯설지 않은데 강렬히 달아오르는 향기였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내 귀에, 목에, 어깨의 위에 그녀의 뜨거운 숨이 쏟아졌습니다. 그 울림 하나하나가 심장을 더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내 손길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은 놀라울 만큼 매끄러웠습니다. 힘있는 결이 손끝을 따라 움직이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빠르네. 그녀는 작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깊고 진지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작고 따뜻했고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순간 그녀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잊지 마. 나는 아직 여자야. 그 말에 내 목덜미를 타고 강렬한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뺨을 감싸 다시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깊고 훨씬 솔직했습니다. 혀끝이 스치자 그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내 손길은 그녀의 옆구리를 따라 천천히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살결, 탄력 있는 곡선, 그리고 미묘한 떨림이 손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살짝 내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무릎이 닿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괜찮아. 멈추지 말고 계속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을 받치고 천천히 소파에 눕혔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얼굴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내 손길이 그녀의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라인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살짝 허리를 들었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곡선을 따라 손끝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옷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가며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는 숨결에 섞여 흔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부드럽게, 더 조심스럽게 그녀를 어루만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빗소리와 촛불, 그리고 두 사람의 호흡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나란히 눕다시피 한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린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문손잡이가 덜컥 돌아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안 돼. 오늘은 아무도 안 온다 했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림자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발소리, 그리고 곧 들려온 목소리. 엄마! 낯선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년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급히 셔츠를 여미려 했지만 떨리는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아들의 눈은 순간 멈춘 듯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년의 목소리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우야, 그게. 그러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언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이건 하지만 그 순간 소년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꺼져요! 둘 다 꺼져!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심장은 무너져 내릴 듯 뛰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발걸음을 뒤로 물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요! 엄마,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무겁게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내가 누구보다도
낯선 침입자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 아래로 거칠게 퍼져나갔습니다. 집 안에는 숨소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작게 흐느꼈습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도, 사과도, 그 어떤 말도 무의미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는 잔잔함이 아니라 차가운 심판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비명처럼 날카로웠던 아들의 목소리만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꺼져요. 둘 다 꺼져.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머리는 텅 빈 듯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심장을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뭘 한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내 손등 위로 아직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이제는 죄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날 어떻게 볼까? 그녀는 얼굴을 들어 텅 빈 시선을 허공에 두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녀의 아들 목소리가 머릿속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울음 속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 말을 꺼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단어조차 혀끝에 걸려 삼켜졌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진 위로처럼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차가운 심판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 끝났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내려버린 선고 같았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며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이 내 눈앞에서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그녀의 세상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이성이 겨우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힌 이성은 무엇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날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방 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흐느낌과 심장 소리만이 무겁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내 시선은 소파 끝에 놓인 젖은 우산에 머물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가깝게 만들던 그 우산, 지금은 모든 파국의 시작처럼 보여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안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마지막 힘마저 놓아버린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네. 이제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아들의 발걸음 소리는 멀어졌지만 그 여우는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싼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멎었지만 그 눈빛엔 깊은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멈추고 싶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가엔 아직 젖은 흔적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내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두려움은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분명 날 원망하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도 여자로 살고 싶어.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저도요. 누가 뭐라 하든 지금 이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내가 택한 감정이니까 어서 나를 위로해줘. 그녀는 몸을 기울여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결이 고요히 스며들었고 심장은 서로의 가슴 안에서 같은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한없이 불안하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감싸주는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뺨을 감싸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바로 앞에서 반짝였습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진심이 한꺼번에 담긴 눈빛.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괜찮아. 오늘은 끝까지 여자이고 싶어. 더 해줘 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고 다른 곳도 더욱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단단했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겹쳐지고 손길이 얽히며 방 안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내 볼에 닿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뜨겁고 강렬한 열정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이제 즐기면 돼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내 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을 포개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이 순간을 놓지 말아줘.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촛불은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겹치며 끝없는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마지막 엄마의 선택이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짜릿했습니다. 남성이 굉장히 부러웠지만 어린 아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